실전학습 2의 그 4번, 9번 질문해 보시면 한문 지문이 나와 있는데, 자, 위에는 지금 동양의 유교적 전통 중에서 이 경물치지, 바로 위에 이 주의에 의한 주작이 경물치지설이 나와 있고요. 나에서는 바로 누구? 그 최한기의 입장에서 바로 여기는 이 주의에 이 주작에 대한 경물치지설에 대한 반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가 부분에 봅니다. 동양의 유교적 전통에서 참된 인식에 어떻게 이르는가의 문제는 이 경물치지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 왔대요. 자, 경물치지. 자, 이걸 통해서 자, 우리가 지금 참된 인식에 과연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 자, 여기서 경물이라는 것은 뭐래요? 사물을 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지라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 그래서 사물을 대해서 거기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경물치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대학에 이게 처음 보였는데, 대학이란 책에, 이 책에서 경물과 지지는 이 도덕적 수양과 이에 근거한 사회적 실천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제시가 됩니다. 자, 우리가 도덕적 수양도 필요하고, 또한 사회적 실천을 위해 선행 조건이 바로 뭐다? 경물과 치지다. 이렇게 봤네요. 자, 이에 따르면 집안이나 나라, 천하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먼저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인격 수양을 해야 하며, 자, 그리고 이때 우리 인격 수양을 하기 위해 치지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또 치지는 경물에 달려있어. 그럼 거꾸로 가야 되겠네. 자, 경물이라는 사물을 대하는 것. 자,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결국 내가 인격 수양. 자, 여기에 이렇게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관계가 지금 이렇게 서로 뒤바뀌어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화살표? 자, 그리고 경물의 실현이 선행이 되어야 치지의 실현으로 이행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경물과 치지는 수양과 그다음에 실천의 뜻을 개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하는 개념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논의가 되었답니다. 자, 다음 단입니다. 이 주자학의 이 경물 치지설은 주의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는데, 자, 여기는 주인은 경물을 사물에 나아가서 그 사물의 이를 탐구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계속해서 지금 나올 단어 중에 하나가, 자, 여기 있는 사물의 이를 탐구한다는 말. 자, 이거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이것은 인식의 대상을 마음 밖의 이로, 자, 인식의 주체를 마음으로 보는 것. 자,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 사물의 이를 탐구하는 것. 자, 여기에서 이 경물에서 결국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의 이까지 탐구하는 것이 바로 보다 경물. 이렇게 봤는데, 자, 이것은 결국 인식 대상을 마음 밖에 있는 사물의 이. 그리고 이것은 누가? 자, 인식의 주체의 마음으로서 그거를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자, 여기에서 사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천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결부되어 있는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이는 존재 그 자체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자, 실천과의 관련 속에서 이 파악된 도덕적 원리로 보았네요. 자, 그래서 이 사물의 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도덕적인 원리다. 이렇게 보았어, 지금. 자, 이와 같이 이가 도덕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이가 그 자체로 자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이에 대한 탐구가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도 거리가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이에 따라서 이를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대상은 경전도 읽어야 되고 또 인물 또는 도덕적인 실천 속에서 만나는 것이지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 세계, 사물 자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거 주의의 입장이에요. 이따 최한기는 이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자, 그래 경전 같은 것만 읽는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경물치지 이거를 지금 얻어낼 수 없다고 봐요. 최한기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주자학자들에게 이는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파악되는 자연의 이가 아니라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도덕적 성격으로서의 이걸 강조했단 말이야. 주작의 경물치지설에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물의 이를 인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서 그 이를 탐구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안 통하여 모든 사물의 이를 알지 못함이 없게 된다 그랬으니까
각각들의 그 사물들의 그 이가 있어, 담겨져 있어. 이걸 지금 탐구하다 보면 모든 사물들의 이를 다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밑에 보시면 그 이일 분수설과 거기 연결이 돼 있는데, 자, 그걸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식론적 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갑자기 내가 이런 거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외쳐 1 더하기 1은 2,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3,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수에다가 어떤 수만큼을 더하면 갑자기, 계산식을 내가 지금 세우게 되고, 거기다가 그 덧셈의 어떤 이것을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인식적 비약이 갑자기 확 어떻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뛰어오르는 것처럼 갑자기 그 지식이 이렇게 업되는 거, 업그레이드 되는 상태. 자, 이러한 비약은 만물의 이는 본래 하나이지만 나뉘어 개별화된 것이며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이가 즉 갖춰져 있다는 논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주자학에서는 이가 외부 사물 속에서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 안에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라는 것은 외부 사물 속에도 있어. 그런데 바로 그 주체인 인식의 주체인 사람의 마음에도 이가 있어. 이렇게 봅니다. 만물의 이가 마음 안에 있게 되면 외부 사물에 대한 탐구라는 객관적 공부가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이에 대한 자각이라는 주관적 공부가 되며, 자, 모든 사물에 대한 탐구 없이도 모든 사물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이렇게 마련이 된다고 봅니다. 자, 관통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이 참된 인식은 이 만물에 대한 분석적 인식이 아니라 통일적 인식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만물에 대한 분석적 인식이 아니래요. 통일적 인식이래요. 이러한 인식은 만물이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일 분수설에 의거를 합니다. 그걸 근거를 줍니다. 이일 분수설은요, 만물이 각각 한 가지 일을 갖추었는데 온갖 일은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네. 자, 결국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런 얘기했었어. 그 의인 문단에서 그 기억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오랫동안 천하의 사물에서 하나하나의 그 사물에 담겨진 이 있죠? 이거를 탐구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사물에 대한 이를 관통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걸 역으로 지금 이일 분수설은 어떻게 동그라미 B 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래는 얘가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이 됐어. 근데 이것들이 나누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그 나누어진 거 하나하나를 파악하다 보면 원래 근원적인 바로 하나의 일을 관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밑에 이 일 분수설은 만물이 각각 한 가지 일은 갖추었는데 모두 하나의 근원에 나왔기 때문에 위로 통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하나의 사물을 이렇게 관통하는 결국 하나의 일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에 따르면 현실의 사물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으므로 만물은 본질적으로 단일한 이에 의해 구현이 됩니다. 자, 사물마다 이런 고유하게 드러나는 개별적인 일을 탐구하고 나아가서 결국 이것을 관통하는 우주의 보편적 원리, 즉 천리를 인식하는 것이 주자학에서 말하는 경물치지이자 참된 인식에 이르는 것.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하나하나의 사물들의 그 안에 있는 지식을 습득을 하게 되면, 탐구를 통해 그걸 습득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가 전체적인 이 우주의 전체 원리, 천리까지, 보편적 원리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 입장이 바로 주자학의 입장이 됩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이 주자학에서 자연은 도덕적 성격을 지닌 우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존재. 아까 나왔었죠? 분명히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 자연 속에 있는 이라는 것 자체는 도덕적 성격을 지닌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한 탐구 역시 그 우주적 원리를 인식하는 과정. 아까 가문단 맨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사물의 일을 이렇게 그것을 탐구하다 보면 우리 거기에서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우주의 원리, 바로 천리, 이것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관통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이러한 인식 체계에서는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어렵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대요. 이게 한계점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 자연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자연학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지금.
자, 이건 동그라미로 묶을게요. 자, 이 대표적인 여기 숫자가 바로 밑에 있는 바로 누구냐? 최양기란 인물이 되는데, 이러한 관심은 서양의 근대 과학적 성과를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서양의 근대 과학은 자연히 수학적이고 필연적인 인과법칙에 움직일 도덕적 의미는 지니고 있지 않다고 봐요. 자, 그래서 아까 이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것은 누가? 바로 여기에서 주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세모 부분에 기계론적 자연관. 자, 이렇게. 자, 이걸 지적을 하면서 결국 서양의 근대 자연과학을 수용하는 것은 주자학의 도덕주의적 관점, 자연관에서 이 이탈, 벗어나는 것이며 이일 분소설을 부정하는 것이 되버립니다. 자, 분명히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네요. 결국 조선은 중국의 주자학을 가져왔어. 근데 이 중국의 주자학의 입장에서 이일 분소설의 입장이잖아. 그래서 모든 원래 이치, 사물의 어떤 이는 하나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지금 분화되어 있는 이것을 다 하나하나를 사물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결국 어디야? 그 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서양에 뭐가 들어왔어요? 과학적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 자체를 도덕적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순수한 자연, 객관적인 자연물을 봐야 돼. 이렇게, 이런 지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과 이게 상충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자, 밑으로 가시면, 이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의 관철이라는 차원에서 자연을 보지 않으며, 자, 만물을, 자, 어떻게 하냐? 자, 종에 따라 서로 다른 본성을 지닌 존재를 본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자연학을 중시하는 입장의 경물 시제설에서, 자, 여기 있는, 자, 인식의 대상은 자연의 구체적인 성질로서 이가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구체적인 성질로서 이, 도덕적인 이런 원리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이걸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게 돼야 된단 말이야. 자, 객관적 존재를 이렇게 본다는 의미인데, 자, 여기서 밑에, 자, 밑으로 갈까요? 여기 있네요. 구체적인 성질, 어떤 객관적인 어떤 실체. 자, 이렇게 본 적이 있는 거죠. 이러한 이는 마음 안에 있지 않고 사물에 있기 때문에 참된 인식을 위해서는 이 자연에 대한 직접적 탐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참된 인식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의 만남, 즉 경험에서 시작되는 입장에서 도덕하게 종속되지 않은 순수 자연학을 위한 새로운 경물 지식을 주장한 학자가 바로 최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작이 말하는 경물치지설과 최한기의 이 경물치지설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두 개를 양립 따로따로 놓고 나서 주작에서 말하는 경물치지설이 뭔데 그중에 최한기는 그중에 어느 부분을 부정했는지 이걸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인간의 어떤 이런 마음은 자, 아무런 색이 없는 우물물과 같아서 본래 그 어떠한 관념이나 선언적인 이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밑줄 쳐놓고 주작과의 차이점이다. 자, 최한기가 말하는 요 밑줄 친 부분들은 주작과의 차이점. 자, 그렇다면 주작에선 이것이 어떠한 관념이나 선언적인 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모든 사물에는 그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네요. 그는 온갖 이치가 마음속에 갖춰져 있다는 맹자와 주의 언급은 이 마음이 지닌 사유작용을 찬미한 것이지 이가 본래 마음에 갖춰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이걸 계속 파악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는 인간의 이 지식은 감각기관과 그다음 외부 대상과의 만남, 즉 감각 경험을 통해 얻을 수밖에 없어. 자, 경험을 통해 얻어내는 거지 이것은 선언적, 경험 이전의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주자학과의 차이점이 일단 되겠네요. 자, 또한 이는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를 중시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객관적 탐구의 중시 입장이 됐고요. 이 입장에서 그는 이 주자학의 경전 중심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아까 분명히 뭐라고 해서 주자학에서는 자, 선현들의 책 많이 읽어. 경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 모노맹자 같은 것들. 자, 근데 이것도 여기서 비판을 합니다. 그는 경전이라는 것은 객관 세계의 원리를 파악하여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그러니까 잘못 기록된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자, 이에 따라 그는, 자, 그것보다는, 자, 진리의 기준은 경전이 아니라 객관적 세계, 그 자체, 자연, 순수한 자연 그 자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그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자, 우리가 진리의 기준을 볼 때 순수한 자연, 그 자체를 갖고서 얘기를 해야지, 경전이나 이걸 지금 들여다본다고 해서 거기에 그 진리, 이게 담겨 있지 않다고 보네요. 자,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관철을 중시한 이런 체한기에 철학 속에서의 이는 도덕성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삶을 그 자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자과의 차이점이죠. 아까 분명히 자연에서의 이가 거기 도덕성이 개입됐다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야. 하지만 태양계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태양계는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는데 뜻을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만물이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운동을 하고 변해간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자, 그걸 의미한다는 것. 그는 자연의 이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이처럼 이를 자연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은 추측록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의 내용을 밀물과 썰물의 원인, 또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 또 바람이 생기는 원인 등을 제시한 데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도덕적 판단이나 이런 것으로, 아니, 자연의 법칙 자체, 이거 자체는 그냥 밀물과 썰물이 왜 원인이 뭐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자연적 현상이지 그것이 도덕적 원리가 담긴 건 아니란 뜻이야. 자, 마지막 문항 볼까요? 시한계의 이 경물치는 밖에 있는 인간 사회의 모습과 사물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 객관적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최한계 철학에서 근본적 문제는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본체를 실현하는 것. 이게 아니랍니다. 이것보다 어떻게 하면 자, 객관세계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할 것인가. 이것도 아까 뭐하고의 차이점? 주작과의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에게 참된 인식을 위한 경물 취지는 결국 감각기관을 매개로 해서 객관세계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객관세계 이에 이르는 것.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최악의 경물 취지서는 고독하게 테두리에 갇혀있던 자연, 바로 어떻게 주작에서는 이걸 모두 얻다. 자연의 어떤 도덕적인 성격을 가진 거라고 봤잖아. 그 테두리에다 가둬버렸단 말이야, 자연을. 그런데 이 자연학으로 독립시키는, 그러니까 순수한 자연학으로 이 독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마칠게요.